저 일론 머스크가 메모리 관련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를 했나 봤더니 그냥 메모리 강세론자 그 자체였다고 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 새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증시는 계속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의 경제 공부도 또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KB 자산운용의 라이즈 ATF와 함께합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자,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 지금 현재 태풍 상황을 한번 쓱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풍 돌핀인데요. 예상 경로를 보면은 아마도 중국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 그리고 태풍 크기를 보다시피 이거 일로 왔으면 좀 크긴 했겠다, 그 타격이 좀 크긴 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태풍이 비껴나간 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이게 우리나라 쪽으로 못 오는 이유가 열돔 때문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나라는 아직도 덥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자, 첫 번째 내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호르무즈 합의 임바. 중동 긴장감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지난밤 미국 베센트 재무장관이 인터뷰에서 이란과 협상 중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유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쭉쭉 떨어졌죠. 그래서 이 소식으로 유가는 70달러까지 하락했고, 미국 증시는 이러한 영향으로 상승했으며 반도체주들이 유가가 하락하면 금리 인상 가능성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흐름을 나타내줬다고 하네요. 또한 호실적을 발표했던 팔란티어도 29%나 급등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미국 미사일 부족. 저 트럼프가 탁월한 이유가 바로 미사일 부족이란 얘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과 전쟁하는 동안 미사일을 꽤 많이 소진했다고 하는데요. 육군 지대지 무기 에이테크스와 정밀 타격 미사일 대부분을 소진했다는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으며, 패트리엇 요격 미사일과 사드 요격 미사일도 많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군 지휘부는 이전부터 수주 동안 대통령에게 경고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트럼프가 탁월을 한 거는 트럼프가 선택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결국 또 비워졌던 곳간 채워놔야겠죠. 앞으로 글로벌 방공 미사일 공급 부족이 심화되다 보니 방산주 수혜가 또다시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AMD 실적 발표. 자, 오늘 아침에 이제 미국 증시가 다 상승 마감했는데 갑자기 하이닉스, ADR 등이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야, 미국장 끝났는데 무슨 악재가 또 터졌니 하고 봤더니 바로 요 소식이 있었는데요. AMD의 실적 발표가 있었고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지만 시간에서 8%나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렇다면 하락한 이유가 뭡니까 봤더니 눈높이가 너무 높아서 라고 합니다. 3분기 매출 전망은 약 130억 달러로 시장 예상치 125억 달러보다 더 높은 얘기를 해줬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140억 달러도 가능하다, 이러한 전망이 있었는데 그 전망까지는 도달하지 못해서, 그래서 뉴스의 파라가 일단 시간 내에서 나타났다고 합니다. 진짜 이런 거 보면은 갈수록 시장 눈높이를 맞추는 거는 상당히 어렵구나 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입니다. 중국산 광트랜시버 수입 금지. 저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국의 신형 광트랜시버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어제 저녁에 떴습니다. 광트랜시버는 데이터 센터의 정보 송수신을 위해 활용하는 장비로 중국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를 통해 정보를 탈취하거나 서비스를 방해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소식이 나타나면서 중국 기업인 광트랜시버 대표 기업 이노라이트는 마이너스 20% 하락으로 하한가를 가는 모습이 나타났고, 그 반면 우리나라 광트랜시버주들은 상한가에 안착하는 모습, 그 외 광통신 관련주도 수혜가 기대된다, 이런 얘기가 나타나며 상승을 했습니다. 자, 왼쪽에 보다시피 이제 광트랜시버, 찐 광트랜시버 관련주는 두 개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오이솔루션과 빛과전자, 요 두 개 다 상한가에 바로 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입니다. 폴리실리콘 가격 하한제 도입.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한다고 합니다.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미국에서 폴리실리콘 가격에 하한제를 도입할 수 있고 관세 부과 방안까지도 준비 중이라는 이야기가 나타났습니다. 폴리실리콘은 태양광과 반도체 등에 사용되는 것으로 이 또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고 하는데요. 자, 그나저나 뭐 관세는 그렇다 쳐도 가격 하한제가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하고 물어볼 수 있는데, 자,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똑같습니다. 중국 업체들은 낮은 가격으로 물량으로 밀어내는 전략을 씁니다.
그러니까 뭐 똑같은 걸 산다고 해도 중국산은 뭐 3달러, 우리가 만들면은 10달러 이렇게 막 차이가 나버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은 살아남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소비자라면 3달러짜리 쓰겠습니까? 10달러짜리 쓰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폴리실리콘 쪽에서 지속적으로 이제 기업들이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는데, 하지만 이제 가격 하한제를 두게 되면은 야 너희 이제 가격 하한제 그냥 8달러야, 3달러에 파는 거 불가능해, 무조건 8달러 위로 팔아, 이렇게 말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중국 업체에서는 당연히 당황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한국이나 미국 업체는 오케이 이제는 좀 경쟁력이 생기겠다 이런 얘기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소식으로 미국에서 태양광주들이 상승했고 우리나라 태양광 관련주도 수혜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자, 다만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해볼 것은 폴리실리콘을 직접 만드는 기업들은 수혜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 폴리실리콘을 사와서 그걸 바탕으로 뭔가를 만드는 기업들에게는 일단 지켜봐야겠지만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폴리실리콘 가격이 어쩔 수 없이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중국산이 막혀버리는 거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것도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하이닉스 저평가다. 삼전닉스가 쉬고 다른 쪽에 순환매가 도는 최근, 하지만 월가 증권사들은 이제 하이닉스가 저평가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BOFA를 포함해서 6개 금융회사가 매수 및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했다고 하네요. UBS는 204달러를 제시했고요. 로젠블렛 증권은 320달러까지 제시하는 모습. 참고로 지금 하이닉스는 153달러, 4달러 여기서 거래가 되고 있어서 상승이 많이 열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거는 뭡니까? 미국 빅테크는 여전히 견조한 주문을 보여주고 있으며 닉스는 고급 메모리 칩 시장에서의 선도적 지위를 들고 있다며 저평가로 분석한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머스크 메모리 너무 부족함. 일론 머스크가 메모리 관련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를 했나 봤더니 그냥 메모리 강세론자 그 자체였다고 하는데요. 그럼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큰 제약은 메모리다. 생산량은 매년 20% 증가하고 있는데 수요는 연간 200, 아니 그 이상 증가하고 있어서 생각을 해보면 경제학 원론에 따르면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네요. 자, 그러니까 결국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쇼티지 상태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삼전닉스 최근 들어 또 많이 하락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는 좀 다시 잡아야 될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동시에 최근 들어 이제 코스닥으로도 돈이 좀 흘러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한쪽 몰빵보다는 양쪽에 골고루 투자하는 방법도 쓸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국내 신차 4대 중 한 대는 전기차예요. 전기차는 결국 주류픽으로 가게 되는군요. 애초에 요즘 신차를 보면 전기차로만 꺼내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갈수록 우리 선택권 자체도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결국 앞으로 자율주행이 나타나는 그 순간 무조건 모든 사람들은 전기차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4분의 1의 신차는 전기차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등을 합치면 친환경차 점유율은 무려 57%까지 올라왔고요. 게다가 충격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수입차 순위인데요. 중국산 수입차가 전체 수입차의 41%를 차지하며 독일을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독일은 30%까지 낮아졌다고 하고, 그러면은 중국산 전기차에 뭐가 있는데 그렇게 많이 올라갔나 하고 봤더니 바로 테슬라죠. 테슬라 중에서 90%가 중국산이다 보니 이러한 결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다만 그 와중에도 비아디의 성장도 무시할 수 없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B2 잔고가 엄청 줄어듭니다. 지금 B2 잔고가 어마어마하게 줄었다고 합니다. 코스피, 코스닥이 급락하며 신용융자 잔고는 6월에 38조 원이었는데 지금은 27조 원으로 급락했다고 하고요. 다들 B2의 무서움을 깨닫고 빠르게 떠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신용잔고의 대부분은 코스피고요. 코스피는 21조 원이고 코스닥은 5.8조 원으로 상당히 큰 차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름분들 알고 계시죠? 이게 가장 큰 바닥의 신호입니다. 최근 들어 증시가 많이 하락했다고 아유 나는 이제 좀 접고 떠날련다. 그거보다는 이왕이면은 좀 들고 있다가 차라리 그냥 주식 ETF로 이제 매수를 해놓고 까먹고 계시는 게 아마도 조금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코스닥 신용이 다 털리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신한투자증권에서 이런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코스닥 신용이 역대급으로 낮아진 지금, 과거에는 향후 어떤 흐름이 나타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용이 1년 고점 대비 30% 털린 날,
2004년, 2006년, 2011년, 2018년, 2022년 그리고 이번까지 총 6번, 오타입니다. 7번이 아니라 총 6번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과거 5번의 흐름은 어땠나 봤더니 향후 흐름은 20일 이후에 100% 상승한 모습이 나타났고 다만 60일, 120일 이후에는 67% 확률, 그러니까 5번 중에 3번은 상승, 2번은 하락했으며 다만 마지막으로 250일 이후에는 100% 확률로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승률 중앙값도 19.6%로 사실상 지금 코스닥 이 정도 빠졌고 이 정도 신용이 털리고 난 다음에는 1년만 기다리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삼전 닉스의 수익률 차이는 크다. 최근 하락장을 겪은 삼전 닉스 투자자들의 수익은 어떨까요? 그래서 한번 찾아봤더니 삼전은 플러스 13%인 반면 하지만 하이닉스는 마이너스 3%로 차이가 꽤나 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반도체고 개인 투자자가 살아가는 종목인데도 하이닉스는 이미 물려있는 상태고 삼전은 여전히 플러스인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물론 삼전이 고점 대비 33% 하락, 하이닉스는 43% 하락으로 하이닉스의 하락이 더 크긴 하지만 그럼에도 수익률 차이가 무려 16% 아니겠습니까? 꽤나 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마도 투자들의 성향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삼전은 무거운 종목이다 보니까 예전부터 이제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이 아이고 이거 냅뒀다가 10년 뒤에 꺼내보지 이런 식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 물량이 계속 쭉 이어지다 보니까 평균 수익률이 높다라고 볼 수 있고 하지만 그 반면 하이닉스는 또 활발했죠. 한때 삼전 주주분들이 하이닉스를 부러워할 정도로 하이닉스가 뜨겁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높은 수익을 노린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었고 결국은 평균 단가가 높아졌고 그 결과 평균 수익률이 낮아졌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차이가 나지만 결국 또 만약에 상승장이 온다면은 또 하이닉스가 막 또 엄청나게 또 잘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보통 3전보다 한 1.5배 정도 더 잘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는데 그때가 되면은 이 평균 수익률의 격차는 줄어들고 또 언젠가는 평균 수익률이 더 따라잡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단일 레버리지 규제가 미국도 적용된다. 자, 이건 몰랐네요. 이번에 단일 레버리지 규제가 강화되었죠. 3천만 원이 있어야 매수할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게 시작하고 진짜 단일 레버리지 거래량이 뚝 떨어졌다고 해서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미국에 상장된 ETF도 적용을 받는다고 합니다. 저는 몰랐어요. 7월 31일부터 한국의 개인 투자자가 국내 증권사를 통해 테슬라, 엔비디아, 알파벳 같은 한 종목을 2배로 추종하는 해외 ETF를 매수하려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기본 예탁금 3천만원, 현금 3천만원이 있어야 매수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서학개미부들은 뿔이 많이 났습니다. 아니, 야, 이거 규제한 이유가 국내 증시 변동성 막으려고 한 거잖아. 그런데 테슬라랑 엔비디아가 도대체 뭔 상관인데 이걸 막았냐? 이러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그렇다면 SOXL 이런 거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 좋아하거든요. 이것도 규제 받았냐 하고 봤더니 이거는 반도체 지수 추종 상품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변함없이 늘 하던 대로 매수 매도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확실히 이거는 당황스러울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스타벅스보다는 투썸. 스타벅스의 탱크데이 논란 이후 커피 프랜차이즈 시장의 판도가 바뀌는 중이라고 합니다. 지난 수년 동안 스타벅스는 항상 1등이었고 이제 투썸은 그 뒤에 뒤쳐져 있었는데요. 하지만 투썸이 이제 최근 3개월간 1등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고 하고 누적으로 보면은 투썸이 스타벅스보다 300억 정도 카드 결제액이 더 많이 긁혔다고 합니다. 참고로 해당 데이터에는 현금, 상품권, 인앱 결제, 간편 결제 이런 것들이 포함되지 않아 그 차이는 더 클 것으로 보이고 과연 이 흐름이 지속될지 아니면은 결국 다시 또 스타벅스가 과거의 영광을 차지할지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쿠팡 실적은 정보 유출 사태 이후 대규모 과징금을 받은 쿠팡, 거기에 인천 물류센터 화재까지 겹치며 수익성이 걱정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2분기 실적 발표에 따르면 약 8천억 원의 영업 적자를 기록했고요. 이는 시장에서 전망했던 예상치보다 20%나 큰 규모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자가 나타난 이유가 뭐냐? 과징금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과징금 6,200억이 적용되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탈팡에 나섰던 고객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마지막입니다. MSCI 정기 리뷰. 오늘 13일 MSCI 정기 리뷰가 발표가 됩니다. 여기에 편입되면 장기적으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예상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물론 정답은 아니지만 참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에서는 LG노텍의 편입 가능성이 60에서 70% 수준이다 라고 평가를 했고요. 신규 편입되면 약 4,300억 원의 패시브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LG노텍 14%나 급등하는 모습. 그 반면 제외 가능성이 높은 종목은 HLB와 LG리플. HLB 같은 경우는 제외하면 2,200억 원에 달하는 매도 물량이 나타날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악재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내가 주문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